이번 시간에 우리 2026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본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자고요. 1번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그림을 보고 주어진 대로 그냥 데이터만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 확대 줌해서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 이곳에 이제 확대해서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입력할 때 글씨들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 판매 가격 같은 경우는 중간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막 들어가 있죠. 이런 거는 입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이 전부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런 이제 가운데 정렬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이제 엑셀 파일을 보게 되면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2의 9번 셀까지 전부 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 이곳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보면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 이미 다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판매 금액 숫자를 이제 입력하는 곳이죠. 해서 이곳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보면 지금처럼 표시 형식이 이미 회계로 되어 있어요. 해서 내가 여기다가 숫자만 28500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알아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붙어요. 해서 문제 시킨 것처럼 그냥 이 데이터만 우리가 입력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이 데이터 A의 1번 셀에는 제목은 이미 써져 있어요. 그래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2의 9번까지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입력할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어떻게든 이거랑 이제 똑같이만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때 제일 빠른 그 방법은 구분, 여기서부터 이제 입력하는 거예요. 이 제목을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입력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화장품 이곳으로 A의 4번 셀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화장품이라고 입력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입력해주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제품명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또 마지막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이동해서 이 판매 가격은 숫자값만 이제 입력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요 순서대로 입력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빨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하는데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요. 이런 이제 데이터 이제 입력할 때 영어 같은 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전부 다 이제 소문자니까 키보드가 그냥 소문자로 되어 있는 그 상태로 그냥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 들어가 있어요.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똑같이 이제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해서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이 데이터 보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입력하는 것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제 데이터 입력하고 나서 입력 끝났다고 해서 그냥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만약에 오타가 있거나 탈자가 있거나 띄어쓰기 잘못한 게 있으면 점수를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오타, 탈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저랑은 이제 2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엑셀을 가지고 문제 풀어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2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A1번에서 G1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A1번부터 G1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셀 스타일을 제목 1번으로 하래요. 셀의 스타일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변경을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해라. 요거는 이제 1행의 높이를 보고 얘기하니까 이 행 번호 앞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로 들어가서 3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해볼게요.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G 1번까지 이렇게 이제 싹 다 블럭 설정해주고,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지금 여기 있죠?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 개 셀들이 한 칸으로 이제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셀 스타일이요. 셀 스타일은 제목 1번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스타일 해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습니다.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제목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곳에 있네요. 해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행 번호가 지금 이곳에 써져 있으니까 행 번호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행 높이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숫자 값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3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겠죠.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행 높이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A4번에서 A6번이래요. A4번에서 6번이 지금 요 세 개 셀을 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A7에서 A9요. A7에서 A9다 그러면 요 세 개 셀을 보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A10번에서 11번이요. 그러면 요 두 개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개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영역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하고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그리고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셀들이 한 칸으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A3에서 G3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그 영역이 요 제목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글꼴 사이를 굵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굵게는 우리 도구 몸에 이곳에 있죠. 그리고 이제 채우기 색이요.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해라. 채우기 색은 지금 여기서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A3번부터 시작해서 G3번까지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 굵게, 그리고 이제 우리 채우기색은 표준색 중에 노랑이요. 노랑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G4에서 G11번에 그랬어요. G4번부터 G11번이다 그러면 순위가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이름을 순위라는 걸로 뭐래라 정의해라. 지금 이 문제가 이름을 정의하는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해당 영역을 먼저 블럭 설정해 주고, 우리가 이름 정의할 때는 지금 이곳이 수식 입력줄이죠. 수식 입력줄 그 앞에 여기가 이제 이름 상자예요. 해서 이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름 상자다 그렇게 뜨죠. 지금은 G4번 셀이다 라고 해서 아까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범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셀의 주소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상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여기다가 순위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뒤에다가 막 띄어쓰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해서 순위 딱 두 글자만 입력해 주고 엔터요. 엔터를 누르면 이제 이름 정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름 정의가 똑바로 된 거 그거 이제 확인해야죠. 확인할 때는 다른 곳을 내가 범위를 지정하거나 다른 셀을 찍어주면 이 이름 상자에 그 셀의 주소가 나타납니다. 근데 G4번부터 시작해서 G11번까지 다시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하고 나면 내가 이름 정의한 그 이름이 이곳에 나타난다고요. 이곳에 나타나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오타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고치냐? 우리 이제 수식이라는 요 메뉴요. 수식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이제 정의된 이름이라고 있고 우리 이제 이름 관리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내가 방금 이름 정의했던 게 이곳에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편집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한 거 잘못된 글씨 여기서 이제 수정해주고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닫기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름 정의한 거 그거 이제 수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 정의할 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요. 4번에 보면 C의 4에서 C의 11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C의 4번부터 C의 11번이다. 그러면 가입 일자가 들어있는 이 영역이요.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얘를 이용해서 날짜를 표시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하래요. 지금 여기 이제 표시 예를 보게 되면 날짜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면 그때 연도 표시하지 말고 월하고 일을 이렇게 이제 한 글자씩 한 글자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데 중간에 슬래시를 집어넣어서 이런 형태로 표시하고 이 날짜에 대한 그 요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한글로 한 글자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만약에 26년 5월 5일이라는 이 데이터가 있어요. 요거 이제 복사 좀 몇 개 좀 할게요. 복사해 놓고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연도가 있고 월이 있고 일이 있는데 그때 연도를 이제 표시하는 거는 두 자리로 표시할래, 네 자리로 표시할래, 그거 이제 찍어줄 수 있죠. 그때 연도를 대신해 주는 게 Y니까 Y를 네 글자를 쓰게 되면 연도가 이제 네 글자로 표시가 될 거고 YY 이렇게 이제 두 개만 쓰게 되면 연도가 이제 두 자리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월도 M이 이제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M을 두 번 쓰면 이제 5월일 때 05월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고 M을 한 번만 쓰면 한 자리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일은 우리 이제 데이의 약자 D를 내가 이제 두 번 쓰게 되면 05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고 D를 내가 이제 한 번만 써주면 5일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월하고 일을 한 자리로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M 슬래시 우리 이제 D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월하고 일이 중간에 이제 슬래시가 들어가서 이런 형태로 한 자리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 뒤에다가 이제 요일을 이제 표시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요일을 표시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요일을 표시할 때 DDD 이렇게 이제 세 번 쓸 때가 있고 DDDD 이렇게 이제 네 번 쓸 때가 있고 AAA 세 번 쓸 때가 있고 A를 네 번 쓸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 전부 다 요일을 표시해 주는데 그때 요일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거 좀 눈으로 보세요. 이 첫 번째 칸을 이제 선택해 놓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앞에다 써놓은 것처럼 D를 그냥 세 번만 쓸게요. 딴 거 다 지워버리고 D만 이렇게 세 번 쓰고 확인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우리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D를 그냥 네 번만 쓸게요. 그리고 확인이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요. 얘는 똑같이 A를 이제 세 번 쓸게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AAA 이렇게 세 번 쓰고 확인.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A를 네 번 쓸게요.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AAAA 이렇게 이제 네 번 쓰고 확인이요. 아까 분명히 제가 이 날짜를 복사해서 여기다 다 집어넣었죠. 그때 D를 이제 세 번 쓰냐 네 번 쓰냐 얘는 요일을 영어로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세 글자로 표시하냐 풀네임으로 표시하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A를 이제 세 번 쓰냐 네 번 쓰냐 그 차이는 A는 요일을 한글로 지금처럼 표시해 주는데 한 글자로 표시하냐 아니면 풀네임으로 표시하냐 그 차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화 한 글자로 이제 표시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A를 이제 세 번 써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일 앞뒤로 이제 가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쓸 때 우리가 똑같이 가로 열어주고요. AAA 이렇게 세 개 써주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줄 거예요. 그래서 C의 4번부터 C의 11번 요만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이렇게 눌러주고 사용자 지정에 들어간 다음에 형식에 써져 있는 거 이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똑같이 M/D 가로 열어주고요. AAA 이렇게 세 개 쓰고 가로 이렇게 닫을게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똑같이 요거 그대로 이제 입력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가입 일자가 표시 예처럼 월은 한 자리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일도 숫자가 원래 한 개만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한 자리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가로로 묶여서 이렇게 요일이 한 글자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면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이거 쓸 때 이 슬래시 그리고 여기 이제 가로 열고 닫고가 있는데 얘네들 문자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하면 안 돼요? 돼요. 돼요. 되니까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를 묶든지 안 묶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해서 이 쌍따옴표 이 슬래시 좌우에 붙였고요. 그리고 가로 여는 거 앞뒤로 쌍따옴표 붙였고 그리고 가로 닫는 거에도 쌍따옴표를 붙였어요. 이렇게 하든 둘 다 된다고요. 근데 굳이 제가 강의에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얘를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간단하게 전부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렇게 쓰든 전부 다 정답 처리 된다고요. 그러면 굳이 길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교재에도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A3에서 G11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A3번부터 시작해서 G11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모든 테두리 그거를 이제 적용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A3번부터 시작해서 G11번까지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홈이라는 그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테두리로 들어간 다음에 모든 테두리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A3에서 G3번 그 영역은 아래쪽 이중 테두리 얘를 적용하래요. 그러면 A3에서 이제 G3번까지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는 곳들만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그리고 테두리에 들어가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 있으면 이 이중 테두리가 안 보이잖아요. 해서 다른 곳을 한번 클릭해서 이중 테두리가 들어간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유의를 표시할 때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된다.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죠. 외우세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동을 했더니 생산 라인별 품질 검사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죠. 지금 문제를 보니까 A4번에서 F13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어요. A4번이다 그러면 공정 코드 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F13번이다 그러면 이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측정치라는 게 있고 기준치가 있대요. 우리 이제 측정치라는 거는 지금 2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고 기준치라는 거는 지금 우리 D열에 데이터가 이제 쭉 들어있죠. 측정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 데이터를 찾으래요. 찾아서 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색을 이렇게 이제 바꾸고 글꼴 스타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하는 그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측정치가 있고 기준치가 있을 때 측정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 행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처럼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킬 때가 있고 열 단위로 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도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행 전체지만 열 전체로 문제가 아예 바뀌어서 다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이 조건을 이제 작성할 때 만약에 셀 주소로 만약에 A의 1번 셀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행 전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열머리글 앞에만 달러가 붙게 이렇게 이제 써줄 거고 그리고 열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서식을 적용시키래요. 그러면 행 번호를 고정시키게 지금처럼 이렇게 달러 기호를 행 번호 앞에다가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이 적용이 되고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보자고요. 지금 열머리글 앞에다가 달러를 붙인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나서 열머리글은 내가 이제 고정을 시켰고 행 번호에는 달러 기호가 없으니까 내가 얘를 이용해서 조건을 뭔가를 걸었다면 첫 번째 행을 먼저 비교합니다. 조건에 만족해? 비교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행을 또 조건에 만족해? 세 번째 행을 조건에 만족해? 네 번째 행을 조건에 만족해? 그렇게 행 번호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물어본다고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서식을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이제 시켜주겠죠. 해서 행 단위로 이제 비교하면서 서식을 이제 적용을 시킨다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행 번호를 내가 고정을 시켜요. 행 번호를 내가 딱 고정시키게 되면 이제 열머리글이 바뀌겠죠. 왜? 열머리글 앞에는 달러 기호가 없으니까. 해서 A열이 이제 조건에 만족해, B열이 이제 조건에 만족해, C열이 조건에 만족해, D열이 조건에 만족해, E열이 조건에 만족해. 그렇게 열 단위로 이제 조건을 물어본다고요. 열 단위로 이제 물어보면서 조건에 만족하는 그 열이 있으면 서식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라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F13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홈이라는 이 메뉴로 찾아가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조건부 서식이 이곳에 있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새 규칙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고 이 위쪽에 보게 되면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어요. 첫 번째 지시사항을 보게 되면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얘를 이제 사용하라 그랬죠. 그게 맨 밑에 있어요.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얘를 이제 땅 하고 찍게 되면 수식을 직접 조건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측정치가 있고 기준치가 있을 때 측정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기준치보다 큰지 그걸 이제 비교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내가 이제 측정치가 있다. 이렇게 셀을 찍었을 때 셀 주소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열머리글 앞에도 행번호 앞에도 달러가 다 붙어서 나오죠. 우리는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할 거니까 열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 2의 4번 셀을 땅 하고 찍고 F4번이요. 키보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F1번부터 시작해서 키들이 쭉 있는데 F4번 키를 이제 땅땅 누를 때마다 이렇게 달러가 붙었다 안 붙었다 붙었다 안 붙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때 F4번을 이제 땅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열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측정치가 있다. 이 측정치가 크냐? 그렇게 해서 크다라는 그 기호 요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여주고요. 뭐보다 크냐? 기준치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측정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기준치보다 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찍자마자 이 뒤에 4번 셀도 이렇게 전부 다 달러 기호가 다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 측정치고요. 그리고 뒤에 4번 셀이 이제 기준치예요. 해서 기준치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조건 다 작성해줬죠? 그러면 이제 서식만 적용시켜주면 돼요. 해서 서식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긁고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셀 서식 이곳으로 들어왔을 때 글자색 얘 이제 찍어주고요. 표준색 중에 빨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로 지정하라 그랬죠. 해서 굵은 기울린 꼴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내가 지정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이렇게 이제 서식이 바뀔 거야. 그렇게 해서 미리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서식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맞은 게 아니죠.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측정치가 있고 기준치가 있을 때 이 측정치는 이 기준치보다 커요. 기준치보다 커요. 그리고 요 세 개 데이터도 보게 되면 측정치가 있고 기준치가 있을 때 기준치보다 측정치의 그 값이 더 크죠. 그리고 요 데이터도 더 크다고요. 근데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 보게 되면 기준치가 더 크잖아요. 기준치가 더 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놓고 확인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조건식을 쓸 때 그때 이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 측정치였어요. 측정치가 기준치 값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준 겁니다. 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면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고 또 질문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써도 어차피 2의 4번 셀이 측정치죠. 측정치가 기준치의 그 값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비교할 때 10이라는 그 값이 5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또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얘랑 어차피 똑같잖아요. 얘랑도 어차피 똑같은 거라고요. 이렇게 쓰든 전부 다 정답으로 처리가 다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기본 작업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시고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먼저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데 그때 정답하고 해설 그런 걸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문제만 딱 보고 능숙하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